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도예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를 꿰뚫어보는 눈으로 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간 성장하는 2025년 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하는데요. 이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2025년을 뒤흔드는 트렌드와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출간한 책 제목이 이 책인데요. 이 성장하는 2025년 경제 대전망, 그리고 부제가 30대 경제 트렌드, 2025년을 뒤흔드는 주요 핵심 이슈와 트렌드 분석입니다. 이 책 먼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책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2024년을 좀 반추해보고 앞으로 2025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지난 4년간 미국은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다가 9월 달에 이미 0.5%를 내렸고요. 앞으로 미국은 4.5까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치가 다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자산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11월과 12월에 0.25%씩 더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저는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모든 자산 가치가 다시 오른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세계로 움직이는 경제 트렌드 10개, 그다음에 한국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트렌드 10개, 그다음에 산업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10개 트렌드, 이렇게 다 포함해서 30개의 중요한 트렌드를 이 책에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해 보자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경제, 투자 이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제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할지 좀 어려우니까 이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내용 10개, 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 10개, 또 산업과 경제에 관한 것 10개, 이렇게 해서 통틀어서 30개의 트렌드를 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올 하반기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 상반기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좀 총평을 해주시고, 또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망도 한번 해주세요. 예,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가 7%에서 8% 고도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2%대로 아주 낮은 저금리가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참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때 0%의 물가 수준이 이제 9%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6조 달러라고 하는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물가 수준이 보통 2%였는데 이것이 9%까지 크게 올랐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시중에 있는 돈을 좀 은행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에서부터 5.5까지 크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6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심하고 0.5%라고 하는 크게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올 하반기에 0.5% 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반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요점이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드디어 이제 경제가 안정됐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매년 이제 내린다는 것이고,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게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비중에서는 6%를 차지하고 일본 5%, 중국 4%, 한국은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글로벌 주식 비중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기 자산의 90%를 투자해야 되고 한국을 10% 투자하는 것이 글로벌 주식 비중과 합당하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보다는 미국이 훨씬 상승세가 빠릅니다. 1994년도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권회사 입사할 때였는데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600이니까 겨우 2.6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미국의 나스닥이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의 애플은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한정해서 주식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 한국과 미국의 한 90, 한국의 10%를 투자하는 것이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합당한 것이고 또한 미국의 1등 주식 애플이고 한국의 1등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시가총액을 1등에 투자해라. 미국은 현재 애플,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부동산도 크게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반대로 부동산은 또 크게 오르게 됩니다. 지금 서울의 한강 이남, 강남구나 서초구에 30평 분양받으면 분양가는 현재 19억이고 시세는 한 55억 정도 됩니다. 당첨만 되면 한 25억 정도 차익이 생긴다.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두 번째는 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남은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또 부동산에 좀 자금이 쏠릴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또 미국 주식 또 시총 1위에도 주목을 해봐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책에 대한 내용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책에서 이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경제는 아무래도 이 세계 각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 미국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되고 있고 또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잖아요. 또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좀 바뀌게 될지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면은 더욱더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아까 30대 트렌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이 책을 이제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 중에서 나 하나 좀 제일 좀 구미가 당길 만한 가장 좀 이해가 되고 재밌을 만한 내용 뭐가 있을지 한번 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의 한 70%는 다 부동산입니다. 저는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한 10년 정도는 계속 오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책에도 그렇게 좀 제가 내용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올해 태어나는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971년도에 105만 명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5만 명 태어나니까 인구가 8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이렇게 80%나 감소했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만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외국인들을 30만 명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3D 업종에 근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매년 30만 명씩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서울에 혼자 사는 인구,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가 35%입니다. 앞으로 이 단독 세대주의 비율은 한 50%까지 저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90세까지 증가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그래퍼에 보는 것과 같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지능 만물 연결 사회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연결하고 냉장고를 연결하고 에어컨까지 연결합니다. 모든 만물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모든 산업에 도입이 될 겁니다. 지난 며칠 전 26일 날 대통령이 인공지능 국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과 국가는 살아남겠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은 다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개인 기업 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꼭 나의 기업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세계적인 트렌드와 국가적인 트렌드를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정부 조달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에서 사들이는 물건의 80%는 전부 다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꼭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아이템입니다. 어떤 사업이 가장 유명한가 보면 바로 인공지능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나 무인자동차 이런 분야인데 우리 개인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다.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구독경제를 해야 됩니다. 구독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돈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매월 물건이 안정적으로 팔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 1,400만 명이 현재 쿠팡의 회원입니다. 쿠팡에 8,000원씩 결제하게 되면 무료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식당의 사장님이 본인의 밥값은 10,000원인데요. 7,000원의 식권을 팔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독경제입니다. 7,000원짜리 식권을 20장을 묶어서 이거를 일시불로 팔고 있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 식당을 하면서 구독경제를 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으로 매월 식권을 20장씩 묶어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팔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밥값의 한 20%를 할인해서 식권을 파십시오. 일괄로 20장씩 묶어서 구독 경제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넷플릭스는 한 달에 10,000원을 내게 되면 무한대로 내가 넷플릭스를 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기 배송 모델, 속옷이라든지 면도날까지도 지금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기 모델도 있습니다. 구독료만 납부하면 품목을 바꿔가면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명품, 옷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요. LG전자가 현재 구독 경제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1조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순이익만 1조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는 약 한 4조 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매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구독 경제를 해야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이 이 책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저는 재밌게 들었던 부분이 이 구독경제 부분인데요. 이 책에도 한 파트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구독경제가 필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던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구독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식권 이야기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실생활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좀 테슬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거기 방향 중에도 주유 서비스도 나중에 구독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흥미롭게 시청자분들께서 다가가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지금 현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너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우리 증시는 떨어지고 내려가도 같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한국 경제가 살아날지 이 정부와 기업의 역할 또 이 시장 안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금투세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권거래세를 받고 있고 배당세, 소득세를 받고 있는 데다가 금투세를 더 추가로 받겠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식의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인세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세를 포함하면 한 26% 정도 되고요. 일본, 싱가포르, 홍콩, 여기에는 없는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를 낮추자고 하는 법안이 제안됐지만 또 이거는 우리 민주당에서 또 반대를 했었습니다. 우리 대기업이 특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저는 세금을 낮춰야만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오른다고 봅니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금투세는 당연히 없고요. 여기에 상속세도 0원입니다. 기업을 상속을 받아도 기업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기업을 이어간다 그러면 상속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를 포함해서 22개 나라가 상속세가 0원인데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60%입니다. 그러니까 넥슨 회장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를 60%를 냈습니다. 10조 원 상속 금액 중에 6조 원이 상속세였고 넥슨의 2대 주주가 현재 기획재정부입니다. 바로 정부가 2대 주주다. 보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자본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세 하나도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만 오직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총액이 올해 기준으로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어서 방리다매로 기업의 이익을 취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싱가포르는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을 낮추어서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 80%를 다 싱가포르로 가져왔습니다. 그 싱가포르 우리나라에 있던 홍콩 상하이뱅크 본부도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직된 사회고 강력한 노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외국인 직접 투자로 들어온 것보다 삼성, LG, 현대가 공장이 유출된 것이 들어온 것보다 2배나 많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들어온 것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한국은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로 성장해야 되고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경쟁국인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경쟁국 정도는 법인세를 낮춰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인세도 높고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더 추가되고 또 금투세까지 추가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 떠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기준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고 국회도 법인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없애거나 낮춰서 우리나라가 해외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추어서 유럽에 있는 다국적 본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본부가 다 아일랜드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고 바로 방리다매다. 세금을 낮추어서 많은 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고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더 이상 세금만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세금을 낮추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야기 지금 쭉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기업이 잘 경영을 해서 해외 기업도 유치되고 국내 기업도 잘 살아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자.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좀 도움이 되고 좀 해박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는지요?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개인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개인이 읽어도 좋다.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느냐. 저는 정부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구독 경제를 확대해야 되겠고 앞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또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또 국가나 또 우리 정부 기관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기준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다 금지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입니다. 과거의 기업은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지만 지금은 모바일이 추가됐습니다. 스마트폰을 함께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의 폰뱅킹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95%를 하고 있습니다. PC의 시대가 갔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버가 금지된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 한국에서 우버가 허용된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승용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호주도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반대했지만 정부가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발전해야지 호주나 세계 국가가 살아간다. 이런 설득을 하면서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는 택시 발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산업과 구산업을 함께 허용하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버, 에어비앤비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신산업을 허용해야만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과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1876년 개화기 때 일본이 과학 문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쇄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막아버리고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겠기 때문에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한국의 1인당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수용하고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소상공인 분들부터 뭐 개인 사업자, 뭐 정부 기관까지 다양한 분들에게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2025 경제 대전망이잖아요. 앞으로 2026, 27 쭉쭉쭉 나아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 미국 경제부터 뭐 공유 경제, 구독 경제까지 전반적인 이야기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인사이트 가져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김대중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개그면 개그,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모델 활동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팔방미 세 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인기 프로그램 유머 1번지에서 달자 역할로 90년대 개그기를 이끌었던 국민 거북이 개그우먼 김현영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첫 싱글 걱정마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웃어보살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는 국제 파크 골프와 함께 계약을 맺고 홍보 모델로도 활동하면서 이 스크린 파크 골프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한 레저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숯별정아님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성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음악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특히나 이 성악을 기반으로 한 이 크로스오버를 주 장르로 삼아서 음반 활동을 내고 있어서 앞으로의 활동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꼬부기의 리더라고 불리는 홍지윤님은 정말 띠쟁이라고 불리는데요. 댄스면 댄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정말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더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력이 넘치는 세 분이 모두 모여서 신곡을 냈는데요.
제주도에서 또 촬영을 했다고 해요. 웃어 보살 무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역. 네. 에? 야, 너 어제 한 숙제했어? 선생님 얼굴 생각나서 웃겨서 못했어요. 뭐? 야, 너 일어나. 일어나. 어제 우서보살에 대한 수업 그대로 설명해봐. 당장. 나와. 김현영 스페저와 꼬리들과 함께하는 우소보살. 여러분 안녕. 닌자거북이 김현영이야. 우울할 땐 하늘을 보고 이 꼬리를 지키고 크고 활짝 밝게 웃는 거야. 크게 웃어봐 활짝 웃어봐 소리 질러봐 하늘아 헤어 크게 웃어봐 활짝 웃어봐 소리 질러봐 하늘아 헤어 세월의 지쳐서 삶이 재미없다면 하늘을 보고선 그냥 한번 웃어봐. 똑같은 하루의 삶이 재미없다면 하늘을 보고선 그냥 한번 웃어봐. 크게 웃어봐 활짝 웃어봐 소리 질러봐 하늘아 헤어 크게 웃어봐 활짝 웃어봐 소리 질러봐 하늘아 헤어 세월의 지쳐서 삶이 재미없다면 하늘을 보고선 그냥 한번 웃어봐. 똑같은 하루의 삶이 재미없다면 하늘을 보고선 그냥 한번 요즘 트롯 가수들의 인기 식을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K-트롯 가수들의 활발한 활동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톡톡에서는 미스트롯3에서 활약한 미니마니의 유수연의 내가 낸데 녹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는데 조금 좋아졌는데 그거에서 더 가도 돼. 더 오바를 해봐. 내가 낸데 내가 는데 한방 브루스가 있지 남자 한방 브루스 이렇게 해야 돼.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조금 한 방만 좀 오버해서 해줘봐. 한방 브루스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데 내가 싫어하고 오늘 먹는 소고기 내가 는데 안녕하세요. 미스트로 3 트롯 탱탱볼 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무슨 일입니다. 아주 큰일이에요. 저의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저의 신곡 녹음하는 날입니다. 내가 낸데 내가 낸데 이거 손가락이 좀 이상한데? 내가 낸데 내가 낸데라는 곡은요,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항상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신나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직접 가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살짝 스포한다면 경기도에 전라남 떡갈비 네 이렇게 너무 다 들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나중에 음원이 오픈되면 그때 또 완곡으로 또 들으시면 아주 신나실 겁니다. 경기도에 전설밥 전라라면 떡갈비 보셨어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 뭐 그걸 왜 보셨대요? 제가 안 그래도 자꾸 카메라가 자꾸 보이니까 또 인사를 해줘야 되나? 살짝 이렇게 눈은 이렇게 마주치긴 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슬픈 노래 할 때는 막 몸이 막 쥐어짜지면서 막 부르게 되고, 신나는 거는 계속 이렇게 딱딱거리처럼 뭔가 움직여야 그나마 조금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훨씬.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밥값은 이러면 장난 같잖아. 오늘 먹은 밥값은 내가 낸데 이렇게 완전 팍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말인데 오늘 먹은 밥값은 내가 낸데 힘이 돼주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죄송해요. 야, 좋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왜 그래서 말인데 왜 기어 들어가? 아니 자신감 있게 좀 해. 저 진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나레이션만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 미니만이 유튜브 연기 촬영할 때도 그때 나레이션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저 집에 가면서 울었잖아요. 혼나가지고 진짜. 왜냐면 그 정도로 나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안에 많은 표현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정확하게 전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녹음해서 노래 첫 시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걱정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너가 얘기하면 약간 화가 나 있어 네가. 화가 나. 그러니까 왜 대사에 감정이 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이제 대사에 실려야 되는데. 얘기는 귀로는 정말 잘 듣고 있는데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잘하고 싶은데 막 대표님까지 직접 이렇게 들어오셔서 막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표님이랑 막 직원 언니분 쳐다보면 막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나레이션은 결국 힘들었다. 정말 집에 가고 싶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안 돼. 지금도 안 돼. 경기도에 전설밥 전라라면 떡갈비. 아니야 입 벌려. 이거 입 안 벌리는 게 습관이야. 벌려, 더 크게, 완전 크게. 경기도에 전설밥 전라라면 떡갈비. 저 앞에 네 돈 떼먹은 저기 사기꾼이 저 멀리서 가고 있어. 그러면 야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 야 이러고 부르잖아. 우리나라 전국 맛집 내가 가는데 진짜 내가 가는 데가 제일 어디 있는? 어디? 그냥 아쉬운 건, 제일 아쉬운 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낸 이거 소고기 다음 내가 낸데 그렇지. 거기에 제일 튀는 거. 거기 딱, 다시 거기.
춤 괜찮아. 경기도의 너무 세게 천쌀밥. 나왔나 이랬는데 괜찮아. 경기도의 거기가 야 거기가 포인트야. 너 지금 제일 잘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지금? 진짜. 나 그래서 너무 아. 경기도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혹시나 이게 나중에 다 만져주면 전혀 그렇지 그리고 않고. 내가 는데 오라버니 꿀오라버니 힘들겠지만 슬퍼 말아요 한국맛집 내가 가는데 내가 마지막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끝났습니다. 기분 아주 그냥 너무 좋죠.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건 이번에는 또 미스트롯 이후로 제가 처음 또 앨범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봐주실지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제가 또 이 곡을 얼마나 또 잘 소화해내서 내 거로 잘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살짝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잘 해내야죠. 왜냐하면 우리 마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해내고 말 겁니다. 힘든 미션을 주셨는데 자 그럼 한번 짧고 굵게 전국에 계신 우리 언니 오라버니들 아휴 힘드신 일 너무 많으시죠? 그냥 저의 내가는 데를 들으시고 힘든 일 다 떨쳐내시길 바라겠고요. 카트! 전국에 계신 우리 언니 오라버니들 항상 포기는 노노노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일단 저의 응원의 메시지는 진심입니다. 애교만 살짝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 솔로곡 내가는데 라는 곡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곡을 또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근교 1시간 거리 여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공동체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어디 갈까 시간은 여주시 동물체험농장 주주팜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은 여주에 위치한 주주팜이라는 동물 체험 농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저희 양 만나보러 한번 가시죠. 네, 가시죠. 와, 여기 엄청 넓어요. 밑에 자갈밭에다가 우와, 우와, 돼지도 있고 여러분들. 이쪽에 양이 있네요. 저희가 찾던. 아이고 사이좋게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들 이거 당근이 무제한이라 그러니까요. 마음껏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동물체험 가시면은 이제 한 그릇에 막 몇천 원씩 해가지고 매번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주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무제한으로 당근이. 예. 양들이 당근을 진짜 잘 먹. 제가 지금 섬뜩한 지금 시선을 느껴서 잠깐 돌아봤는데 저쪽에 돼지 2마리가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당근을 바라고 있어가지고 이거 먹을래요? 와 여러분 저 돼지한테 밥 주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엄청 잘 먹어요. 와 맛있게 드세요. 강아지들도 같이 이렇게 교감하는 주주팜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좀 살짝 어르신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맞다고 합니다. 예. 뒤에 어르신이 먼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 공경이 없네요. 여기 여주 주주팜에 오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한테 먹이 주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끼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토끼가 있는 토끼 농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네. 와, 토끼가 엄청 많아요. 토끼들 너무 귀엽다.
토끼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딱 당근 사이즈가 이 철망 사이즈랑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잎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야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끼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사실 동물원 가서 제가 토끼 농장 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토끼들 자체가 원래 식성이 좋다고 합니다. 자, 이거 먹어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함께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정말 뛰어놀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네. 엄마 오지 마. 밖에 먹이주기 체험을 끝난 다음에 이제 교감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손소독제 한번 받고요. 네. 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여기서 절대 뛰면 안 되고 2층 올라가서는 네. 살금살금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계단 올라가실 때는 조용조용히. 여기서 이렇게 동물들하고 교감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흥하거나 하는 동물들만 있어요. 한번 주시세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와. 그렇죠. 네, 귀엽습니다. 딱 위에 나오는 네. 네. 우와. 네. 새는 이렇게 접어서가고 와. 이번에 우리 치칠라 친구랑 한번 인사하는 자리를 한번 구성해요. 자, 차렷. 차려줘. 하나, 둘, 셋. 뿅. 위에서 가만히 있네요. 가만히 있죠. 와, 여러분들. 와, 신기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주세요. 친구가 네. 와. 엄청 무거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여러분, 진짜. 고양이 딱 조금 더 친해지려면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 간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 꿀팁이네요. 네. 여러분들 고양이 방 들어가시기 전에는 항상 손 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양이와 친분을 쌓으려면 친하게 지내려면 간식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저렇게 짜서 여러분들 조금 더 짜주세요. 제가 너무 인색했네요. 네네. 자, 여기. 자. 우와. 이거 정말 아이들이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체험을 하면서 막 조카 생각이 나네요. 이 친구 좀 귀엽게 생겼네, 너. 여러분들,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와, 무슨 너구리 같이 생겼어요, 너구리 같이. 귀엽죠? 사장님, 저 여기 3종 세트 하나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여기 주주팜에 오시면은 이렇게 3종 세트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구매하시면은 바로 밖에 나가서 야외에 있는 바베큐장에서 이 3종 세트를 구워 드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나가실까요? 천천히 구워줘야 된다고 하네요. 네. 야외에서 구워 먹는 소세지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자, 여기 여주 주주팜에 오시면 주말에 이용하실 때 이렇게 야외 바베큐장에 불을 붙여준다고 하네요. 이 소세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돌에 끼워서 이렇게 천천히 구우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죠?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맛있는 소세지가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옥수수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해서 돌로 이렇게 받침을 해주고 하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간식도 즐기시면서 여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꼭 체험해 보시기를 강추할게요. 와.
미쳤는데요. 여러분들, 올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여주 주주파면은요, 이렇게 실내 체험 공간도 많기 때문에 가족분들끼리 이번 여름에 한번 놀러 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 여주에 있는 주주팜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